실패로 될 수 있느냐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는 각도인데 그 각도가 최소한 50도가 넘어가면요. 제가 오늘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오늘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50도가 넘어가면은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거기에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던 시간파, 시간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실패와 성공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번에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그 각도선의 그 각도가 어느 정도면은 가장 성공할 확률이 높냐?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다. 그리고 지나고 보면은 이것이 각도가 잘 맞는데 진행형에서는 잘 안 되더라.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오늘 드릴 거고요. 그것은 이거 지금 오늘 방송하는 내용들은 제가 출판하고 있는 책에 없습니다. 제 머릿속에만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들으시면은 그리고 뭐 이해를 잘 하면은 백전백승을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주식이 됐든 선물이 됐든 기타 요즘 뭐 핫하게 떠오르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상화폐, 암호화폐 있죠? 암호화폐의 분석도 이것으로 적용이 되고 차트로 표시하고 있는 많은 것들, 모든 것들이 다 이것으로 표시가 된다. 각도술 하나만 해도 절대로 이 시장에서 손실 볼 수가 없다. 감히 말하건대 백전백승의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게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것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각도술 표시입니다.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살짝의 변형을 조금 줬어요. 저 포인트 조금 줬는데 거의 이거하고 동일하게 나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교정을 봤어요. 오늘 교정 봐서 지난주까지 교정 봐서 오늘 그 새벽에 출판사로 책을 보냈는데 교정 본 것을 그것이 조만간에 제가 그 사인을 하고 출판합시다라고 사인을 하면은 사인하고 한 열흘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아직 확실하게 사인을 하지 않았으니까 오늘 보낸 원고가 정리가 되면은 조만간에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 7월 말부로 이것을 좀 해보겠다라고 했었는데 출판사하고의 어떤 관계가 잘 맞지가 않아서 계속적으로 수정 보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웬만 PPT 파일은 지금 어느 정도 돼서 PPT 파일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출판되면은 출판 일시 그런 데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각도술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면은 이런 것이다. 저 자식 리틀존 저 자식이 어떤 놈인데 단 한 번의 실패도 단연코 거부한다라고 저런 말을 짓거리느냐라고 하겠지만 맞습니다. 사실 한 번의 실패도 잘 안 하니까 안주면 안 하면 되니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안주면 안 하면 됩니다. 그것이 왜 안주면 안 한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냐면은 그러한 내가 좋아하는 차트와 캔들과 파동과 추세가 올 때까지 하루 종일이라도 기다릴 수 있는 인내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틱차트에 어느 단 하나의 차트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만한 자금력도 없고요. 그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그걸 만들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세력들이 이렇게 만들어줄 때 살며시 올라타서 살짝 먹고 10틱이 됐든 20틱이 됐든 1%가 됐든 2%가 됐든 살짝 먹고 그리고 나서 또 빠지고 또 먹고 빠지고 이런 전략으로 가야지 이것을 내가 이기겠다라고 덤벼들으면은 불보듯이 뻔한 결과죠.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것은 자 혁신적이고 이게 여기 이렇게 파괴적이고 혁신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도선 하나 딱 그려놓고 올 때까지 기다린다. 그 기다리는 것이 바로 각도술이니까 각도선 하나 그려놓고
좌변에 있느냐, 캔들이 좌변에 있느냐, 캔들이 우변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상승이냐 하락을 하다 점쳐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 불멸의 법칙. 각도선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가 없습니다. 때려 죽여도 그것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변화한다 하더라도 제가 얘기하고 있는 어떤 파동의 형태에서 이러한 파동의 형태에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직전 고점 돌파하는 상승 불멸의 법칙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이런 것은 틱차트에서 봐야 되지만 각도술에서는 캔들의 형태를 봐야겠죠. 자, 틱차트에서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위치의 값하고 각도술에서 나타나는 각도의 매수 위치가 어떻게 틀리냐? 많이 틀립니다. 도저히 이 지점에서 매수가 들어가서는 안 될 지점인 것 같은데 각도술에서는 매수 사인을 주고 있어요. 그만큼 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도저히 이 지점에서는 진짜로 이거는 위험해서 도저히 매수나 매도로 가담할 수 없는 위치에도 불구하고 각도술에서는 매수나 혹은 매도하라고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확률이 무지 높아요. 그것과 동시에 각도술과 동시에 뭐를 보냐 하면은 틱차트에서 이러한 불멸의 법칙, 상승 불멸의 법칙을 보든가 하락 불멸의 법칙을 보면 되는 거죠. 완벽하게 우리가 그것을 수익으로 하려면 완벽하게 하락 불변의 법칙에서 직전 저점을 이탈하는 지점이나 상승 불변의 법칙에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지점을 갖다가 매수하거나 매도로 진입한다면은 조금 먹더라도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백전백승의 방법입니다. 절대로 손실 볼 수가 없는 방법이에요. 손실 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기다릴 수 없고 기다리지 못하고 부안해동해서 막 총알을 날리고 막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아니다 싶어서 정신 차리고 보면은 이미 계좌는 많은 부분이 손실이 나 있다는 겁니다. 냉정해야 됩니다. 세력들이 만들어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세력들이 내가 원하는 그림과 내가 원하는 차트, 내가 원하는 캔들을 만들어줄 때까지 절대적으로 총알을 날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것들, 요거, 당연코, 이게, 여기다, 이렇게 요 있죠? 여기 당연코. 그 다음에, 백전백승의 최고의 기법이다. 요거, 기술적 분석의 새로운 역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초보자도 누구나 보면은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간결하면서도 너무나 쉽다. 어렵지 않고 너무나 쉽다. 선 하나 그려놓고 기다리면 되니까. 선 하나 그려놓고 기다리면 되니까. 근데 여기에서 아무리 좋은 기법이라 하더라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른다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최소한도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되느냐. 캔들은 무조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 캔들 공부 많이 하셨을 걸로 합니다. 캔들. 다른 거 다 몰라도 됩니다. 상승 장악형과 하락 장악형, 그 다음에 관통형과 흑운형 네 가지만 알아도 됩니다. 또 거기서 더 많이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우리는 샛별형이라든가 석별형이라든가 아니면 영망치형이라 망치형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몇 개가 있는데 그거 몇 개 외우는데 시간 얼마 가지 않습니다. 그거를 완벽하게 이해해야지만 이 각도술에 대한 이해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각도술은 파동과 추세와 캔들과 패턴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아주 과학적인 매매 기법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해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해를 못하겠다고들 합니다. 왜 이해를 못하는지 나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내부 속에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해를 못하겠다 하면은 이해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뭐를 해야겠습니까? 공부를 해야죠. 노력을 해야죠.
여기에 뭐 적중률도 높고 어떤 기법도 따라오지 못하고 자 추상적이지 않고 현실적이며 바로 적응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어이구, 추상적이지 않고 현실적이며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 왜 추상적이지 않나 이거죠. 자 우리가 그랜빌의 이평선 매매 기법을 본다든가 혹은 우리가 많이 좋아하고 있는 많이 보고 있는 볼린저 밴드를 본다든가 아니면은 일목균형표를 본다든가 각종 보조지표를 많이 보는데요. 그 보조지표 속에는 많은 속임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도술은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속임수가 없습니다. 속이는 경우는 우리는 속이는 경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것도 알고 있는데 각도술 뭐 선 하나만 찍고 놓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력이 있고 그 다음에 각도술이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라는 그런 속임도 알 수 있다면은 뭐 그냥 불보듯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만큼 좋은 방법이 어디 있어요? 절대적으로 추상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추상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동평균선 매매 기법 중에서는 60일 이동평균선, 120일 이동평균선, 뭐 몇 개의 이동평균선이 다 밑에 깔고 앉아야 됩니다. 그래야 골드라고 합니다. 그럼 골드가 되기 위해서는 이미 일정 부분 얼마만큼이 될지는 모르지만 일정 부분 상승해 있습니다. 밑에는 이동평균선이 많이 있을 테고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뭐 많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위에 주가가 딱 올라타고 있다는 것은 여기서부터 일정 부분 어느 부분이 될지 모르지만 이만큼 올라갔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기서 뭐 골드가 됐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 매수를 외치고 있지만 사실 많이 부담스러운 위치예요. 많이 부담스러운 위치입니다. 그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거기서 매수를 못해요. 그러면 얘가 보란듯이 치고 올라갑니다. 왜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쳐다만 봅니다. 아, 씨발, 거 저거 좀 샀더라면 내가 돈 많이 벌었을 텐데. 아, 저거 아깝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것 같아요. 계속 가. 뭐 파동을 이루면서 조금 줬다가 계속 가. 아, 그래. 아, 진짜 가는가 보다. 여기서 딱 사요. 딱 사. 사면 그때부터 하락. 그래서 내가 사면은 상투고 내가 팔면은 최저점에서 팔고 다시 뭐 그렇게 되죠?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거. 여기서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추상적이지 않고 현실적이며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동평균선 매매를 하고 계신 분들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이평선이 올라가면은 주가도 따라 올라가겠죠. 캔들 모양도 이렇게 모두 올라가겠죠. 이렇게. 근데 이거를 지지해 주느냐 아니면은 뭐 하락을 하느냐 하는 것은 이 부위에 이 부분에 어디선가 나타나는 추세선과 패턴, 파동 뭐 이런 것들이 지지를 해주는 선이 있어야지만 이것이 지지받고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그래서 유동평균선 매매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반드시 상승하는 놈에는 어떤 파동에 의해서 각도에 의해서 혹은 불매의 법칙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어떤 지지점을 항상 만들어주고 가더라는 겁니다. 하락하는 것은 그런 지지점을 찾으려고 없어요. 계속 불매의 법칙에서 직전 저점을 갖다 이탈한 이런 것만 나오고 고점 연결해 보니까 고점을 연결해 보니까 하락 쪽으로만 가더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추상적이지 않다는 것은 이런 것이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선 하나 그어놓고 기다리면 된다는 겁니다. 선 하나 그어놓고. 이것이 각도술입니다. 여기도 제가 이렇게 뭐 했는데 보조지표 수많은 보조지표가 있다. 보조지표를 이제는 버릴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도대체 너는 뭔데 이러한 것을 얘기를 하느냐. 보조지표 없이 어떻게 매매를 하느냐. 기준을 잡기 위해서 보조지표 보는 겁니다. 보조지표를 보는 이유는
내가 매수를 할 것인가 매도를 할 것인가 기준을 잡기 위해서 보조지표를 보는 겁니다. 볼린저 밴드에서 호전이 발생되면은 볼린저 밴드가 아니라 일목균형표에서 호전이 발생되면은 매수라고 하고 역전이 발생되면은 매도라고 합니다. 근데 그 밑에 이평선이 작용을 한다든가 파동에 있어서 1차 상승하고 2차 조정 파동이 발생된다 하면은 또 속임수가 또 나타납니다. 각도술은 이런 속임수를 완벽하게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차트가 존재하는 어느 종목도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주식시장도 해외시장도 가상화폐도 이것 하나면은 분석이 끝납니다. 언제 사야 될지 각도선 하나에 파동과 추세와 패턴과 캔들 분석이 모두 담겨진 과학적인 분석 기법이다. 감히 그렇게 말씀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너무 뭐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 여러분들 다 알죠? 이렇게 한다는 거. 상승 각도술 작도법은 이렇게 하고 하락 각도술 작도법은 뭐 어떻게 한다. 이미 여러분들은 다 알 겁니다. 제1기준봉이 만들고 제2기준봉이 있고 그 다음에 제1기준봉이 있고 그래서 제2기준봉의 몸통 중앙을 긋는 각도선을 긋는다. 오늘은 이 각도선의 각도를 갖다가 몇 도일 경우에 이 각도가 몇 도일 경우에 가장 상승과 하락 혹은 성공할 확률이 높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준비를 해놓은 것이 있는데, 자, 이 각도기까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각도기까지 준비를 했는데, 요 각도가 여기서 나타난 이 각이 자 우선은 여러분들 캔들 분석을 갖다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캔들 분석을 여기 두 개를 나타내는 이러한 것과 이러한 두 개를 모형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서 성공과 여기에서 실패를 할 수 있는 확률은 이것도 물론 어느 거나 두 개 다 이 두 개 다 성공과 실패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 다 몽땅 다. 이쪽의 각도술과 여기 오른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각도술과 오른쪽에 있는 각도술 모두 다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실패가 없고 이거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것이 어느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 각도를 재보면은 여기서 각도선 이렇게 그렸습니다. 각도 제1기준봉이라고 그러죠. 제1기준봉. 요것을 첫 번째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제1기준봉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제2기준봉입니다. 각도술은 이 두 개의 캔들에 의해서 다음에 매수로 들어갈지 매도로 들어갈지를 판단하는 기본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 두 개의 캔들을 놓고 분석한다는 것은 이미 캔들 분석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장대 음봉이 나고 그 음봉을 반 이상 50% 이상을 잡아먹는 것을 뭐라 그런다? 관통형 캔들이라고 그러죠. 관통형 캔들. 그리고 이곳에 비해서 이만큼을 더 추가적으로 잡아먹는 걸 뭐라 그런다? 상승 장악형이라고 그러죠. 이 두 가지 상승형에서는 이 두 가지 캔들만 나오면 됩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은 아쉬워하는 것은 상승했는데 왜 바닥에서 못 샀느냐 이런 아쉬움 때문에 이게 하고 나면은 어이씨 야 밑에서 잡더라도 엄청나게 수익이었을 텐데 라는 생각 때문에 또 이만큼 올랐으니까 또 내려가겠지라는 이 생각 때문에 하락하겠지 하는 생각 때문에 여기서는 하락으로 매도로 진입하려고 그러는데 절대적으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이미 캔들 분석에서 내가 리틀존이라는 저 자식이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캔들 분석에서 이미 과학적으로 분석이 돼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상승한다라고. 근데 이만큼 상승했으면은 조정이 반드시 있죠.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보면은 조정 반드시 있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다시 조정해 주는데 자 시작파 탄생하고 나는 시작파는 반드시 조정파 이 탄생하고 1차 파동은 조정파가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건이 있죠.
그럼 이것을 내려왔다가 이만큼 내려왔습니다. 이만큼 하락을 했고 다시 올라가는 이만큼 올라갔는데 다음에 조정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조정 파동은 이것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조정을 해주겠죠. 그리고 다시 상승으로 가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갖다 제대로 이해했다면 조정파 어디서 매수를 하든지 간에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상승 3파는 1차 조정, 1차 파동보다 상승 3파는 이게 상승 3파인데요. 1차 파동보다 커야 된다라는 조건과 조정 파동은 1차 시작 파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이런 파동이 설명이 되고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런 성립 없이는 아무것도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개판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이 이론상으로 이런 전제 조건을 만들어 놓고 나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갖다가 만들어집니다. 이론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런 전제 조건이 없다면 파동이 개판돼 버려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야말로 혼돈이 돼버릴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알려진 모든 기술적 분석이 다 개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런 조건이 있어야지만 상승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조건이 상승하고 나서 이렇게 내려오고 상승했다가 그 다음에 조정을 받겠죠. 조정받는데 어디까지? 이런 위치까지가 이런 위치를 깨서는 안 된다라는 조건이 나오죠. 그런데 각도선을 그려보니까 거의가 각도선 사변까지만 조정을 주더라는 얘기예요. 이상하죠? 왜 여기까지만 조정을 주냐? 여기까지만. 각도선을 그려놓고 보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 이게 음봉이니까 위에서 내리까지 얼마가 하락했는지 모르겠죠. 그 다음에 상승으로 올라가는 파동이 있고 그 다음에 조정을 주는데 각도선 부분까지만 조정 주고 다시 상승해 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더라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지금도 어느 차트를 본지든 간에 그런 형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것만 노리면 되는데 자, 이 사변의 각도술이 이렇게 각도선을 그렸을 때 각도선의 시작점이 여기서 시작되는데 여기서 시작이 됐죠. 여기서 양봉 마감이 여기서 됐으니까 시작점이 여기 되겠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된다? 이 다음은 이러한 음봉이 발생되겠죠. 이렇게 이런 음봉이 발생되겠죠. 그러니까 음봉이니까 더 내려눌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매수를 해도 되는데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여기서 강심장인 사람은 매수해도 됩니다. 손실을 작게 볼 수 있으니까. 요만큼 이탈하면은 바로 손절 쳐도 되니까. 손절 폭이 상당히 작죠. 근데 그런 위험성 있는 거 하지 말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다시 양봉으로서 만들어진 작게 먹더라도 다시 그만큼 올라왔을 때 여기에서 양봉 만들어지면은 이렇게 양봉 만들어지면은 우리는 이때 매수를 들어가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지점에서 이 아래 꼬리쯤에서 음봉됐을 때도 가능합니다. 음봉됐을 때도 여기에서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이런 데서 아래 꼬리가 만들어지는 거 보고 여기서 매수 들어가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좀 위험성이 있으니까 조금 먹더라도 우리는 완벽하게 백전백승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이 양봉 만들어지는 시점에서 먹자. 이 시점에서. 확률적으로 보면은 이 각도선을 그려진 이 지점을 거의 이탈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 각도가 대충적으로 어느 정도 나냐? 대략적으로 30도, 25도에서 30도 부근 나오더라고. 이렇게 커다란 각도가 나올 때는 이런 커다란 각도가 나올 때는 각도가 시작점이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왜냐하면 상승하고 양봉 만들어졌기 때문에 양봉 시작점이 여기가 되죠. 여기서 시작하면은 이만큼까지 내려오는데 여기서는 시간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제1기준봉과 제2기준봉이 뭐냐? 30분봉으로 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혹은 뭐 20분봉으로 본다라고 가정했을 때 거의
거의 시간을 이 부분에서 많이 자료 뺏어 먹었다면은, 그러니까 20분봉의 이거 1기준봉과 2기준봉을 우리가 보는 캔들이 20분봉이다 혹은 25분봉이다. 내가 기준봉 보고 있는 것들이 그러면 뭐 정할게요. 뭐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한 가지를 정하겠습니다. 30분봉이다 했을 때 거의 25분 정도를 이런 데서 할애를 했다 하면은 이런 데서 이 부분에서 할애를 했다 하면은 나머지 5분 동안에는 내려 쏟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를 만드느냐? 음봉을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음봉을.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시간파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시간파도. 마우스를 요로 좀 바꿔야 되겠어요. 이게 나중에 방송한 거를 제가 보니까 마우스가 안 보이더라고요. 어느 포인트를 갖다 가리키는지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각도술의 기본 원리와 이론을 갖다 생각해 본다면은 충분히 우리는 승산 있는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홀짝 상승이냐 하락이냐 해서 상승도 먹고 하락도 먹으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각도술은 그것을 가르쳐 주니까요. 상승 각도술과 하락 각도술. 그런데 우리는 뭐를 많이 알고 있냐? 습관적으로 뭐를 많이 하려고 그러냐면요. 상승 쪽으로 많이 치우쳐서 상승을 많이 보려고 합니다. 주식을 했기 때문에 또 올라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도로 들어가야 되는 것을 매수로 잘못 들어가서 손실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딱 한 가지만 해보자는 거예요. 나는 매수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좋다. 나는 매도 진짜 겁나서 못 들어가겠다면 매수만 보세요. 뭐를 보느냐? 이러한 형태의 각도술만 보자 이겁니다. 이런 형태의 각도술. 여기에 있는 각도술. 그러면 나는 상승만 보겠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캔들 두 개가 발생되는데 캔들 두 개의 이러한 관통형 혹은 상승 장악형 두 가지 캔들만 보자는 겁니다. 쉽잖아요. 관통형과 상승 장악형 두 가지 캔들만 본다. 다른 거 쳐다보지도 않는다. 너무나 쉽잖아요. 두 가지 캔들만 딱 쳐다보고 있다가 그리고 각도가 이렇게 가파른 거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여기 상승 장악형 만들어졌어. 여기 그리고 뭐가 나왔습니까? 여기에 망치형이 만들어졌죠. 다음은 상승을 갈수록 확률이 무지 높다라고 판단되지만 다행히 그렇다고 해서 매수가 들어갔는데 이만큼 쫙 해서 이렇게 뭐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실력이 안 되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내가 좋아하는 캔들의 형태가 올 때까지, 내가 좋아하는 캔들의 각도가 올 때까지 상승을 본다면 내가 좋아하는 캔들의 형태가 올 때까지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당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요. 우리의 젊은이들이 항상 내 방송하면서 이런 말씀드리는데 우리 아들 딸들이 시급 10,000원도 못 받고 가서 일을 합니다. 8시간 일해봤자 10,000원, 80,000원입니다. 한 달 30일 꼴쩍 일해도 200만원 조금, 이거 세금 떼고 못 떼고 하면 200만원 조금, 200만원 못 벌어옵니다. 우리는 시원하게 선풍기 바람 틀어놓고 하루 종일 이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룰을 하려고 그러면서. 다른 것도 하고, 시간 보니까 안 되겠어. 10분 봉? 10분 동안은, 뭐 끄떡도 없겠어. 10분 후에 와서 보니까, 뭐 이런 형태가 만들어졌어. 좋아.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렇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10분 봉을 본다 하면은 10분 후에 하나의 10분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다음에 10분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다음에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게 완성돼야지만 우리는 진입을 할 기준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때서야 기준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 시점에서 매수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이 아래 꼬리에서 매수를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우리는 그런 실력이 되지 않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이런 지점에서 매수를 하려면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기준이 제1 기준봉과 제2 기준봉, 각도술에서는 제1 기준봉과 제2 기준봉이 생명입니다. 생명. 이것은 뭐를 뜻하냐? 이미 각도에서 우리가 내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리틀존이라는 저자식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미 몇십 년 전에 캔들 분석하고 있는 과학적인 분석 방법에 의해서 이런 캔들 형태가 나오면은 상승 쪽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이 무지 높으니까 이때부터는 매수를 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일 경우에 뭐가 있습니까? 반대일 경우에는 하락장악형이 되겠죠. 하락장악형 이렇게 이런 식으로 혹은 관통형 이런 식으로 흑운형 이런 식으로 나는 하락하는 게 무지 좋다라고 하면은 이런 형태만 쫙장창 따라다닙니다. 이런 형태만 이건 많이 나옵니다. 아유 많이 나옵니다. 하락장악형과 흑운형 같은 게 많이 나옵니다. 상승이 좋다라는 사람은 이런 상승형, 관통형이나 상승장악형만 두 개가 봤을 때 관통형이다. 뭐 이런 것만 나타나면 따라다닙니다. 이것만 쫙쫙 따라다닙니다. 절대로 손실 볼 수가 없어요. 이미 과학적으로 주식 차트 분석하고 캔들 분석하는 사람들이 이것은 상승 쪽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캔들이다라고 분석을 해놨습니다. 우리는 그에 따라가면 됩니다. 각도술은 어디까지 조정을 줄 것인가에 대한 것. 이 선과 각도술은 1기준봉의 윗꼬리와 2기준봉의 몸통 센터를 갖다 관통시키는 선을 그렸을 때 선 그리는 것도 쉽죠? 이걸 그렸을 때 이 각도 사변까지 선이 내려와서 지지해주고 상승하는 모습이 확률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나오더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매수, 좋아, 땡큐, 조금 먹더라도. 자, 완벽하게 이기기 위해서는 여기서 양봉 만들어 줄 때 들어간다 그랬죠. 여기는 또 꼴락하고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손절의 아픔을 봐야 되니까 양봉 만드는 시점에서 우리는 매수 들어가자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나 자주 나오고 너무 많이 나와요. 유동성이 심한 우리 해외 선물에서는요. 자, 각도가 어느 정도일 때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30도, 25도 내지 30도 요 각도가요. 요 각이 25 내지 30도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각도가 25 내지 30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요 각도가 이 각이 30도 내, 좀 각이 완만한 각이라는 것은 그 뜻은 이것은 다 살펴보세요. 캔들 한번 분석해 보세요. 그 뜻은 이러한 캔들의 관통형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흑은형도 역시 마찬가지 하락각도술에서 각도가 안 보이는 것은 각도가 안 보이는 거 있죠? 이렇게 뭐가 상승 각도수 이렇게 나왔다. 각도가 안 보이는 거. 아무리 봐도 각도가 안 보이더라 하는 거 있죠? 이런 거. 그럼 그릴 수조차도 없어요. 각도수를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런 거 뭡니까? 이거는 이런 상승 장악형입니다. 이거는 조금 전에 보았던 관통형보다도 더 상승할 확률이 무지 높다는 겁니다. 이미 두 개 캔들에서 우리는 상승하겠다라고 얘기해 줬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조건적으로 상승 쪽으로 잡아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뭐가 나타날까요? 그렇다면은 틱 차트에서 어떤 것이 나타날까요? 자, 여기에서 자,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틱 차트를 보게 되면 불 보듯이 뻔한 결과에 틱 차트에서는 어떤 것이 나타날까요? 틱 차트에서는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조정받겠죠, 이렇게?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서 이것을 돌파하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불매력 법칙, 직전 고점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두 가지 형태가 이미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두 가지 형태가
이러한 각도술에서 이미 과학적으로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멸의 법칙, 전고 돌파하는 불멸의 법칙. 또 어떤 것은 파동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 짝꿍둥이 만들어주고 직전 저점 이탈하지는 짝꿍둥이 만들어주고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무슨 형태가 나온다? 파동의 2차, 3차 파동에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파동이 나오고요. 이것을 제대로 그려보면은 뭐가 나온다? 상승 삼각형의 패턴이 나온다는 겁니다. 저는 패턴 분석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패턴 분석에서 이것은 패턴 분석은 상승 패턴과 하락 패턴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딱 하나다. 상승 불멸의 법칙과 하락 불멸의 법칙 딱 하나로 불멸의 법칙 하나로 통한다는 거예요. 상승 패턴과 하락 패턴 딱 두 가지로 분릴 수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 가지로 압축시킨다면은 불멸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하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전 저점을 이탈해야지만 하락이 되고, 그렇죠? 상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전 고점을 돌파해야지만 상승을 합니다. 여기에서 각도술에서도 이미 죄송합니다. 각도술에서도 이미 하락해다가 올라갔고 다음에 우리가 목적봉에서 수익을 챙기고자 하는 이 목적봉에서 이미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형태가 나타나고 패턴이 나타나고 추세가 나타나고 파동이 나타나고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이 각도 선 하나 찍고는 이것이 근데 왜 실패를 하냐? 기다리지 못하니까 실패한다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니까. 자,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거 각도가 왜 이렇게 그 완만한 각도여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각도술이 성공할 수 있냐라는 것은 이미 우리는 이러한 관통형이라든가 하락형에서는 흑운형이라든가 상승형에서는 이런 관통형이라든가 이런 캔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고점과 중앙센터 지점을 연결을 하면은 고점과 중앙센터 지점을 연결을 하면은 이것이 이 각도가 완만해진다는 겁니다. 이미 이러한 제1기준봉에서 제1기준봉은 하락형으로 나타났겠죠. 계속적으로 쭉쭉쭉 하락. 그 다음에 제1기준봉이 몸통에서 50% 이상을 쳐받고 올라갔기 때문에 각도가 완만해진다는 겁니다. 그 각도가 완만해진다는 것은 이미 캔들 분석에서 상승형 캔들 두 개에서 상승형 캔들로 분석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 주는데 모른다 그러면은 하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손실 보고 있다라면은 하지 마세요. 이거 이때까지 기다릴지 뭐 이런 거 이렇게 나오는데 각도선을 기다릴 수 없다면은 하지 마세요. 다른 방법을 더 찾으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더 좋은 방법으로 찾으세요. 제가 이게 전부다라는 건 아니지만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미 이러한 모든 것들이 뭐 완벽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것을 여기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기다리는 배면을 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손실 보고 있다면은 무언가 새롭게 나만의 어떤 매매 기법이 정립될 때까지 잠시 동안 이 시장을 떠났다가 다시 오는 것이 옳습니다. 아까운 종잣돈 다 날리지 말고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이 시장에서는 살아남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종잣돈 다 날리고 뭐 투자 금액 다 날리고 나면 뭐 가지고 매매를 할 겁니까? 일단 살아남자. 이런 형태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각도가 완만하는 이런 형태, 각도가 아주 이렇게 가파르고 이런 형태에서 왜 각도술이 안 맞냐라고 하지 말고 각도 완만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것도 실패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상승하고 직전 이런 양봉이 만들어질 때 매수에 가담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많이 계시는데 지금 뭐 한 20분 거의
한 20분 좀 넘게 계시는데, 뭐 이런 거 눌러주세요. 많이. 그래야지만 또, 그 마우스 패드 받을 수 있는데, 아직 누르는 횟수가 적어서 마우스 패드 아직 안 준답니다. 자, 우선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각도선의 중요성을 갖다가 얘기합니다. 이렇게 기르면은 실패한다. 얼마 전에 저한테 개별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각도선을 그려서 이렇게 됐는데 손실이다. 너 거짓말한 거 아니냐? 저는 얘기하기를 각도선에서 양봉 매수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양봉 시점에서 매수 들어가고 손절 시점은 이런 첫째 지점을 갖다가 첫 지점을 갖다가 이탈한 지점을 손절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손절하지 못하고 이런 지점에서 네 각도선을 맞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파동도 엘리어트 파동, 그 유명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얘기하는 엘리어트가 얘기한 거 파동도 잘 맞지 않고요. 엄청나게 유명한 볼린저 밴드도 안 맞습니다. 그럼 볼린저 밴드 거기서 안 맞는다고 볼린저 밴드 만들어 놓은 사람한테 따질 겁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각도가 완만할 때 들어가라. 절대적으로 이런 각도가 가파를 때는 해서는 안 된다. 또 각도가 완만하더라도 반드시 내가 진행으로 하고자 하는 봉의 형태와 봉이 색깔이 같을 때 진입을 해야 된다. 매도로 진입을 하려면 파란 봉일 때 진입을 하고 매수로 진입하려면 빨간 봉일 때 진입을 해라. 또 각도로 사변이탈 할 때는 반드시 손절을 쳐라. 이것만 주야장창 따라다니면 절대적으로 돈 잃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다 한두 번 실패 나오는 거 손실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손실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유형현대님 매수는 양봉에 매도는 음봉에. 이런 기준이 확실합니다. 추상적이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그리고 이미 자 이런 형태에서는 이미 매수로 들어가는 상승 각도술이라는 것을 선거놓고 기다립니다. 왜? 우리는 이미 이런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캔들에서 이미 상승이다라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뭐까지 같이 보라 그랬습니까? 틱차트 같이 보라 그랬습니다. 틱차트 같이 놓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틱차트에서 어떤 형태가 됐든지 착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겠죠. 근데 얘는 이 지점을 이탈 못하고 다시 올라가는데 그럼 여기서 불멸의 법칙, 상승 불멸의 법칙이 나타나죠, 여기서. 근데 우리는 여기서 잡을 수 있는 것인가가 관건이 되는 거죠. 문제는 여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왜 여기가 될까요? 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가는 이런 파동에서 우리는 불멸의 법칙이 여기에서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각도술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매수가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뻔히 나오잖아요. 뻔히 나오죠. 불멸의 법칙은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이 지점이 되는 거예요. 양봉의 최꼭대기 지점을 돌파해야지만 불멸의 법칙이 성립이 되는 거지만 각도술은 내려왔다가 양봉이 되는 시점이 바로 이런 시점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윗꼬리가 되는 거고 여기 윗꼬리가 되는 거고. 예. 양봉의 시점. 여기는 윗꼬리가 되는 거죠, 윗꼬리가 되고 여기 직전의 그 제2목적봉이 윗꼬리가 되고 우리는 제2 기준봉이 윗꼬리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목적봉에서 양봉이 되는 시점이 바로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가. 그리고 불멸의 법칙보다 조금 앞서서 매수에 가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문제는 여기에서 꼬꾸라질 때 직전 저점을 이탈하는 사변 이탈 지점. 이때는 손절치고 나와야 된다는 것. 뭐든지 100은 완벽은 있을 수 없습니다. 손절의 시점은 반드시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위치의 값, 이렇게 사선이 길은 것은 확률적으로 내려 꽂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거를 택하지 말자. 이런 것을 택하지 말자.
자, 여기 지금 이런 것이 나타났다고 하면은 이것이 예를 들어서 30분봉에 이것이 나타났다 하면은 25분 혹은 15분 혹은 10분봉으로 돌리면은 이것이 나타난다 이것이. 그러면 기준은 10분봉, 15분봉으로 보면 되는 거겠죠? 왜 그러냐? 사변의 각도가 낮음으로 이 사변의 각도가 완만함으로 인해서 손실을 폭을 줄이자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이러한 형태의 이미 이러한 형태의 캔들이 완성됐기 때문에 상승형 캔들을 보고 들어가자는 거죠. 요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요거 오늘 4시 4시 반경 25분 경에 5일입니다. 5일 오늘이죠. 오늘 4시 5일입니다. 차트 보셔도 됩니다. 자, 이러한 상승 각도술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올랐죠. 이런 상승 각도술이 제가 캡처를 했기 때문에 알아요. 각도가 완만하죠. 그리고 양봉 시점에 매수한다. 또 이렇게 갔습니다. 여기에서 요만큼만 먹었다 하더라도 약 한 15대 20틱 먹었습니다. 25분 봉이니까 25분 약 30분 동안에 20만원 벌었습니다. 여기까지 못 먹는다 하더라도요. 이걸 틱 차트로 돌려서 놓고 보면은 뭐가 나올까요? 아까의 매수 위치가 바로 여기가 나옵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매수 위치가 바로 이 지점이 나옵니다. 이 지점이 양봉으로서 만들어진 지점이고 여기가 다시 아래 꼬리 만들어지고 올라간 지점이 이 지점입니다. 형태로 봐서는 자 이렇게 저점을 연결시켜 봤을 때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이걸 이탈하지 않으면 추가로 갈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54.6 정도에서 매수 포인트가 나오더라고요. 65 뭐 이 정도 매수 포인트 나오는데 여기에 있으면은 여기까지 약간 3, 40틱 정도는 충분히 먹을 수 있었다는 얘기. 그리고 그까지 못 먹다 하더라도 20틱은 먹을 수 있다는 얘기. 반만 먹자 이거죠. 우리는 겁쟁이라서 딱 반만 먹자. 자, 그리고 다음에 또 있습니다. 이것은 골드입니다. 10분봉입니다. 뭐가 나왔습니까? 각도가 가파른 거는 이렇게 갔다 하더라도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고 양보해 주면 되는데 각도가 이렇게 완만하게 나온다. 땡큐. 봐야겠죠? 조금해서 여기서 보면은 이것도 약한 여기서 여기까지 약한 20틱 정도 됩니다. 20틱 다 못 먹었다고도 15틱만 먹읍시다. 15틱. 이것이 5시경입니다. 수도 없이 많이 줘요. 요거는 뭔지 아십니까?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자, 여기서 나스닥, 요것도 20분 봉입니다. 우리는 상승하는 걸 좋아하면은 상승 쪽만 때려잡고 갑니다. 이런 데서 역시 각도술 나왔고요. 이런 데서 역시 각도술 나왔습니다. 양봉 되는 시점에 치고 올라가서 여기까지 얼마 먹는다? 여기까지 약한 5, 60틱 이상 올라갔어요. 이게 하나에 20틱, 한 칸이 20틱이니까 여기까지 40틱 정도 올라갔습니다. 이런 데서는 각도의 사변이 엄청나게 가파르기 때문에 올라가지 하지 못한다고 치자고요. 문제는 이런 데서 못 잡았으니까 이것이 더 이제 하락하겠지라는 이 두 개의 캔들을 놓고 보면은 이 두 개에서 이미 나는 상승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각도를 그려놓고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상승 각도술 나오잖아요. 상승 각도. 아래쪽 흘러갈 때는 난 상승이니까 매수하면 안 되죠. 양봉으로 되는 시점에서 들어간다. 여기에서는 이미 관통형 나왔는데 상승 각도술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상승 각도술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죠? 이런 데서는 양봉 갔다가 음봉되는 시점에 실패니까 이것은 시간 보면 충분히 나옵니다. 똑같은 20분 봉인데 얘는 20분 봉에서 이렇게 크다란 양봉을 만들어주고 얘는 20분 봉에서 이렇게 작은 음봉을 만들어줬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거냐 이거죠.
엄청나게 20분 동안에 얘들은 상승과 하락을 하지 않고 행보를 했던 얘기예요. 그러면 20분 봉에서 우리는 이 정도에서 커트 치고 나왔어야죠. 다음에 다시 또 이런 각도술, 완만하게 나오는 각도술, 각도선 그렸을 때 보고 양봉할 때 치고 들어가서 여기서 손실 본 거 여기서 많이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쉽게 많은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이거는 골드입니다. 골드. 골드 25분 각도술입니다. 오늘입니다. 하루 왼종일 기다립니다. 하루 왼종일. 자, 여기에서 이렇게 각도 아주 멋지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매틱 25틱입니다. 여기서까지. 폭이 작은 것 같아도 25틱입니다. 25틱 다 못 먹었다 하더라도 10틱만 먹자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이러한 형태의 N자 파동입니다. 이거 분명한 이거 N자 파동입니다. 직전 고점 돌파하는 이런 거 나왔습니다. 이거 겁없이 들어가야죠. 또 왜 들어가야 되냐? 이러한 두 개의 양봉을 이 두 개의 음봉을 하나로 완벽하게 감싸 안는 상승 장악형 발생됐습니다. 이거는 이 두 개를 만들어주는 데는 50분이 걸렸고요. 25분 캔들이니까 이거 하나 만드는데 25분 걸렸습니다. 힘이 어느 게 더 셀까요? 50분 동안 내려 미는 거를 25분 동안에 치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 게 더 세죠. 그러면 여기서도 역시 양봉되는 시점에서 매수 들어간다. 캔들 분석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데이 트레이더로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 지금 그렇고요. 요거는 제가 뭐 설명드린 것이고, 요런 것들. 골드에서 보여줬고, 그 다음에 나스닥에서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 골드가 두 개 올라갔나요? 두 개 올라갔나요? 그리고 여기는 뭐, 크루드 오일입니다. 크루드 오일. 요거는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던 뭐 이런 것들이고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약 한 50분 정도 지나는데, 책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죠. 책 나오는 곳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뭐 교정본이 또 갔어요. 그래서 다시 교정하고 또 오면은 조만간에 바로 승인이 될 겁니다. 그러면 바로 출판 들어갈 건데, 출판 승인이 나오고 아까 열흘 정도 있어야지만 책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책 내용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 주시면은 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뭐 매번 만나서 이렇게 온라인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책 내용에서 질문 주시면 그때그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이렇게 우리는 기다릴 수 있으면은 우리는 충분하게 수익을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충분하게. 그래서 백전백승을 하자는 것이 백전백승을 하자는 겁니다. 백전백승. 이렇게. 기다리는 매매, 백전백승이다. 예, 뭐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네, 혜인님 반갑고 정배우님, 머니님, 보드김님, 윤호님, 네, 반갑습니다. 칸초님, J6M3S01님, 유행엔드는 베스트크린님, 이분 뭐 많이 안 그 전에 한 번 오셨다가 오늘 오신 분, SISX, 뭐 영어로 힘듭니다. 읽기도 힘들고, 5만원님, 5만원님 이제 50만원으로 바꿔도 되지 않을까요? 네, 반갑습니다. 선업달님 반갑고요. 조킹님 반갑고요. 프롬77님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각도술은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선 하나만 그려놨을 뿐인데 이 선 하나에 포함되어 있는 많은 것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좌변과 우변의 위치값이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파동을 얘기하고 추세를 얘기하고 패턴을 얘기하고 캔들을 얘기하는 것들이 과연 어떤 것이냐.
우리의 주식 선배들이 많은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서 과연 나는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손자병법에서 저걸 알고 나를 알면은 뭐 백전백승이다, 백전불태다 뭐라고 하죠. 여기서 우리는 적이라는 개념보다도 주식이라는 개념을 대입을 해서 선물이라는 개념을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얼마만큼의 주식에 대해서 파동에 대해서 추세에 대해서 패턴에 대해서 캔들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그 특징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그랬을 때 얼마만큼 내가 그 지식을 알고 있냐에 따라서 각도술도 이해의 속도가 빠릅니다. 제가 신배술법 각도술 방으로 오라고 이렇게 뭐 하고 있는데, 그 방에도 약간 뭐 꽤 많은 분들이 있어요. 양쪽에 다 계신 분들도 있고요. 그 방에 불과 한 달 정도 된 분이 하루에 막 1,000만 원씩 막 수익을 올립니다. 300만 원, 400만 원씩 올리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나름대로 지금까지의 본인만의 어떠한 노하우와 뭐 어떤 뭐 거기에다가 그것에다가 각도수를 가미해서 기준을 완벽하게 세우고 그 원칙 매매를 함으로 인해서 그만큼 수익이 발생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인증샷 올려주셨길래 저도 뭐 복사해서 올려드렸는데 그렇게 됩니다. 오늘 이번 주는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도 좀 제가 많이 바빠요. 다음 주도 여러 가지로 할 일이 좀 많고 이번 주도 내일 또 가고 싶지 않은 곳을 또 갑니다. 내일 또. 네. 그래서 이번 주 방송은 뭐 여기서 안 하고요. 다음 주에 질문이 있으면 뭐 다 알면 뭐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질문 있으면은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방송을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지난번에 제가 방송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다음 카페에만 올려놨더니 그거 진짜 못 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좀 다시 한번 해줬으면 안 되겠냐는 뭐 이런 그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각도술과 파동, 추세 패턴, 캔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선 하나의 의미를, 각도선 하나의 의미와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겠고요. 이 어디 갔나. 예, 예, 여기 있네요. 이 각도선 하나의 의미와 여기 이 선과 이 선 각도선 하나와 그 다음에 이 제1기준봉과 제2기준봉의 관계를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해 못하시면요, 백전백승이 아니라 백전백패입니다. 두 개의 관계를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만 됩니다. 또 요거를 놓고 보는데 뭘 또 봐야 되냐? 틱 차트 최소한도 600틱 정도 되는 것을 보고 직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흐름에서 바로 여기에서 뭐가 나타난다? 여기에서 의미 있는 캔들의 조합이 나타납니다. 즉 600틱에서 올려주지 못하면 양봉의 조합군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질문은 뭐 카톡방으로 받기로 하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